3분 에듀 배재와 포영입니다. 저희 직업은 대학 강사이고요.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형이 장애예술인 캐릭터 콜입니다. 언제든지 달려갈게 콜콜콜. 네, 제가 이 3분 에듀를 시작하는 것은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이 되고 있는 배제를 설명하고 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을 좀 제안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얘기는 22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1회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3분 에듀라고 정했지만은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분처럼 지루하지 않게 느끼게 할 자신이 약간은 있습니다. 자, 저한테 짧은 시간 투자해 주시면 그럼 여러분과 함께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콜! 너도 빨리 부탁드려. 제발, 제발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네. 콜 벌써 21회야. 이제 단 2회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장애인계에 일어날 변화와 함께 장애인 예술계에도 또 미칠 영향 같은 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2회니까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야 해. 기다려. 사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을 준비하면서 조금 망설였습니다. 뭐 종교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나. 하지만은 장애인 인식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그 인식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다 내 업이지, 업보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1920년생이었으니까 정말 옛날 분이죠. 그때도 사람이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장애를 갖게 된 것이 과연 업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엄마가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보세요.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 이동수단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다녔죠. 그리고 좀 더 발전을 하면은 말이 끄는 차, 즉 마차가 등장을 합니다. 붓다와 같은 시대의 그 인도 겐지스강 중류에는 6명의 사상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각각 인생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인생의 불행을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사상가도 있었고요. 아니다, 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하는데요. 행위 그 자체를 뜻합니다. 행위,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나 몰랐어요.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도 뭐 정당방위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업으로 보는 것은 불교의 인과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 적도 있었어요. 뭐 이걸 길게 말씀드리면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로 이동하던 시절과는 달리 아주 빠른 속도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자동차가 없었다면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면은 장애인이 되지 않았을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업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무슨 죄니 뭐 이런 것이 아닌 사회 환경에
문제다. 그래서 요거를 학문적인 용어로는 공업, 모두가 같이 짊어지는 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재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또 테러가 일어납니다. 무서워요, 정말. 그리고 대기 오염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죠. 이렇게 이런 많이 변화하는 환경이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애를 과거에 죄였다, 과거의 죄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장애를 뜻하는 영어는 able에, 가능하다는 able에다가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this를 붙여서 disable이 장애를 뜻하는 단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able에다가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두사 in을 해요. en. 그래서 enable 하면은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isable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enable하게 만드는 거다. 가능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저는. disabled는 그냥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어디가 좀 불편하구나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enable로 해가지고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병이 아니니까, 상황이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문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건 그냥 있는 것이다. 장애가 있다 없다지 어떻게 장애를 자기가 소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다. 그럼 앞으로는 그냥 있는 거다. 장애는 그냥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겠구나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좀 다듬어 가면서 이제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죠.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장애 모델이 이제 변화가 했는데요. 초기에는 장애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봤어요. 설명하려면 깁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사회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죠? 사회가 그런 장벽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제도도 개선하고 물리적인 환경도 개선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요, 장애인 문제는 아니다. 장애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다. 뭐의 문제냐? 관계의 문제다. 즉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사람과 사회, 이런 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2000년도 네블리거가 제시한 문화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에릭 베르네가 연구한 대인 의사소통 분석에 기초한 TA 성격 이론에 따르면요, TA는 Transaction Analysis라고 하는 건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I'm okay, you're okay. 그러니까 나도 긍정하고 너도 긍정하고 서로가 긍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콜이 그런 거예요. 좋아. 우리 서로 소통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는 장애와 비장애 모습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망심, 헛개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별은 없고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원효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일 철학자 니체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모습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선별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가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은 편견이 생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은 편견, 아주 투성이죠. 저도 인정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한때의 시절이 있었어요. 자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의 모습들은 이제 장애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장애라고 하는 것이 disabled가 아니라 enable, 가능하게 하다. 그리고 뭐 장애다 비장애다 하는 것은 전부 망심이다, 헛개비다,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자는 그런
그런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강의는 미래도 역시 휴머니즘이다.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간다움이에요. 휴머니즘이 없으면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척박해집니다. 그래서 미래도 역시 휴머니즘이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콜, 너도 휴머니스트지? 휴머니스트 콜.